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든 앞서 나가야 한다. 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반을 넘어섰을 때는 오히려 조용히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진짜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흔적은 우리의 외모와 몸에 남지만 마음만큼은 늘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거슬러 가기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꾸준히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젊은 마음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마음이 젊을 때 우리는 삶을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매일의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보는 일조차 모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도전하는 일이 더 이상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죠. 플라톤이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아직 젊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작은 도전과 배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젊음을 간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젊게 여기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외모에도 표정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젊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활기가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젊음을 왜 꼭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젊은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젊음을 통해 삶의 후반부를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가꾸어 나가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며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입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보다 어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젊은 마음은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삶을 향한 호기심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찬가지로 두뇌도 느려지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흥미가 점차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호기심을 느끼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젊은 마음이 두뇌를 자극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두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죠. 젊은 마음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배우려는 자세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왜 젊은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씨는 올해로 67세입니다. 몇 년 전 퇴직한 이후로 하루 일과는 주로 TV를 보거나 가끔 동네를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최신 뉴스나 기술 이야기에는 끼어들기 어려워 점점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과 달리 세상과 멀어진 듯한 느낌이 윤 씨에게는 가장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놀러와 윤 씨에게 새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우리랑 자주 대화해요. 할아버지 사진도 올리고 우리 가족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아요. 윤 씨는 처음엔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다루는 이 기계가 자신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물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자의 말과 가족들의 격려 덕분에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고 윤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글씨를 보며 버튼을 찾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익혀가며 윤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손자에게 받은 동영상을 보며 웃음을 짓게 되었죠. 특히 손자가 보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남기는 재미를 알게 되면서 윤 씨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오늘의 날씨를 검색해보고 가끔은 인터넷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며 지식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윤 씨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두뇌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활력을 느꼈습니다. 점점 기억력도 좋아지고 가족들 대화에 자신 있게 끼어들 수 있게 되니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손자가 알려준 사진 앱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다 함께 나누면서 윤 씨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윤 씨는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에 미소 지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이 무기력하고 닫혀 있다면 매일의 생활에서 느끼는 활력은 사라지고 말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두뇌가 끊임없이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준 활력은 스스로를 믿게 하고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키워줍니다. 젊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품는 것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은 두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오래 두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씨의 이야기처럼 손자와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가족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기쁨은 단순한 기술 습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젊은 마음은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어주고 매일 새로이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며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윤 씨의 작은 스마트폰 배우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삶을 향한 열정과 새로움을 잃지 않으며 결국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에게 점점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는 힘입니다. 이 힘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자 나이 들매 가장 멋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젊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미국의 작가 루이사 메이 올컷은 가장 중요한 인정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에서의 작은 성취와 배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자존감은 자연스레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할 줄 아는 마음을 유지하면 인생의 연륜조차도 또 다른 가치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존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씨는 70세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의 삶의 보람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아이들은 제각기 가정을 꾸리고 바빠졌고 아내마저 오랫동안 원했던 취미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서 강 씨의 일상은 적막해졌습니다.
하루는 집 거울을 보는데 마주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나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망설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런 도전을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기를 내어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순간마다 강 씨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하나둘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강 씨는 스스로 몰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그림을 본 미술 선생님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고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도 강 씨의 그림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 씨는 비로소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작은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 씨는 매주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림 그리는 시간이 주는 기쁨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래, 이 나이에도 이렇게 멋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웃어 보이곤 합니다. 그에게 자존감이란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생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자신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스로를 긍정하는 힘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많아진다고 해도 자존감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강 씨가 미술을 통해 자존감을 찾은 것처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통해 나이를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며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이 주는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키우는 작은 도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그 속도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롭고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음이 젊으면 변화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생겨납니다. 변화는 인생의 유일한 상수다 라는 말처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과의 소통이 더 풍부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죠.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2세의 씨는 평생을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땀 흘려 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일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신기술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그저 젊은이들만 사용하는 세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날이 길어지면서 이 씨는 자신이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주들의 일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씨도 그 작은 화면 속 손주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도 저런 걸 배우면 아이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늙은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하나 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런 이 씨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다음날 이 씨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저랑 같이 배워봐요. 할 수 있어요. 이 씨는 처음에는 무척 서툴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글자도 너무 작아 보였죠. 하지만 딸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그는 차근차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의 설렘, 손주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 통화를 하는 순간마다 이 씨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그토록 큰 기쁨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점점 이 씨는 딸의 도움 없이도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영화도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자신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이 나이에도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은 이 씨는 자신이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을 넘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스마트폰을 배워가며 얻은 경험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가족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죠.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변화에 열린 자세를 가질 때 인생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선사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넓고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세요. 그 열린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하고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마음이 나이를 먹어 닫혀버리면 관계 역시 단절되고 점점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젊은 사람은 항상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대와 환경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의 생기를 불어넣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인간관계 역시 변화를 거듭하기에 여유와 유연함으로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상관없이 열린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어떻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 씨는 63세로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는 인간관계가 모두 일과 관련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은퇴 이후 그의 곁에는 점점 깊은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들도 저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자녀들마저 결혼하고 독립해 집을 떠난 뒤로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거나 이웃과의 모임에 참석해도 대화 주제는 언제나 요즘 트렌드나 신기술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조 씨는 최신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서로에게 보여주고 자녀들과의 채팅 메시지를 자랑스레 이야기할 때마다 조 씨는 마치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의 아내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동호회에 한번 참여해 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여보, 나이 먹고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라는 아내의 조언에 조 씨는 용기를 내어 동호회 모임에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한 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조 씨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 씨는 모임 속 대화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조 씨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는 그에게 나이 들었다고 마음까지 늙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새롭고 재밌는 걸 해봐요. 라며 웃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조 씨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삶의 경험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며 조 씨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는 새로운 모임에서도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연 만큼 사람들도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조 씨의 삶은 한층 더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나이를 넘어서는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조 씨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젊은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 속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행복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음의 젊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젊다면 관계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새로움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5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6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기 위해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젊다면 몸 역시 그 마음을 따라가려는 힘을 얻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은 모든 자유의 근본이며 나아가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몸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됩니다. 젊은 마음으로 자신의 건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65세 윤 씨는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로는 모든 생활의 리듬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였던 몸은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무거워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도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저절로 따라주었지만 이제는 작은 계단조차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윤 씨는 문득 건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공원 산책을 나갔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윤 씨와 같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렵한 몸매와 활기찬 얼굴로 윤 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씨는 자신과 같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에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친구는 웃으며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있지. 나이가 든다고 몸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자극을 받은 윤 씨는 조깅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뻐근하고 숨이 가빠져서 금세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또다시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면서 윤 씨는 점차 달리기에 익숙해졌고 마침내 공원 둘레길을 한 바퀴 돌 정도의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는 문득 자신이 달리는 동안 느껴지는 가벼움과 활력이 마치 예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다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윤 씨는 매일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생기가 돌아오고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윤 씨는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향상되었고 스스로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몸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나이를 먹더라도 마음이 젊다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할 의지와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 씨처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몸을 돌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자 인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우리가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젊을 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마음이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이 다시 우리를 더욱 젊게 만드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우울감과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가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봤을 때 예전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면 점차 마음은 다치고 고립된 듯한 느낌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젊은 마음입니다. 세네카는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빚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만남과 소통을 갈망하게 되고 우울함보다는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젊은 마음은 우리를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68세 김 씨는 수십 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깊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시간에 이제는 그저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해야 했고 수다스럽던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늘 사람들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왔던 김 씨에게는 이런 고요함이 마치 자신의 존재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요즘 들어 문화센터에서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김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 혼자 텅 빈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내게 남은 게 뭐지? 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김 씨는 점점 더 우울감에 빠져들었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김 씨는 동네 슈퍼마켓 게시판에서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오래간만에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자원봉사센터에 발을 디딘 김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반복하면서 점차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김 씨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자신이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봉사활동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기운을 느끼며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자리를 찾게 되었고, 매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울감과 고립감은 나이 들며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 맺음이 자연스러웠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은퇴 후 삶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는 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립된 듯 느껴질 때 어쩌면 먼저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새로운 관계를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봉사활동에서 얻은 감사와 보람이 오히려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활기를 찾게 해준 것처럼 우리 역시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를 돕거나 함께 나눌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마음은 단순히 에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연결되길 희망하고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연결된 고리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기쁨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익숙한 일상에 변화를 주어 보세요. 우울감과 고립을 느낄 때 바로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젊은 마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이 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깊이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행복의 의미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시선이나 성공을 통해 행복을 찾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점점 내 안에서 내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은 항상 갖고 다니는 초대장과 같아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초대장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외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찾아내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내가 어떤 행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나이가 들어도 삶 속에 스며든 작고 소박한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한 헌신 속에서만 행복을 느껴왔던 한 어머니가 스스로의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젊은 자가 얻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69세의 최 씨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온통 바쳐졌습니다. 자식들이 아플 땐 밤을 새워 돌보고 학교나 학원으로 바쁘게 달려다니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자식들이 무사히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행복이었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제각기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최 씨의 곁은 점점 더 쓸쓸해져 갔습니다. 자식들이 손주들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자연스레 연락이 줄어들고 찾아오는 발걸음도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쓸쓸한 저녁, 최 씨는 식탁 앞에서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의 행복은 오직 자식들에 달려 있었던 걸까? 하지만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그 길을 떠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우연히 오래된 친구가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며 최 씨에게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을 읽고 모임에서 대화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하지만 친구의 권유에 끌려가게 된 첫날, 그녀는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매주 읽어야 할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며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모임에 가는 날이 다가오면 최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한 것들을 모임에서 나눌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자식들로부터 받는 사랑도 물론 기쁘지만 지금처럼 스스로 찾은 행복은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닌 자신만의 삶 속에서 찾은 소소한 행복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삶의 가장 큰 발견은 결국 우리가 혼자 설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를 슬퍼하는 대신 스스로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남은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젊은 마음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최 씨가 발견한 소소한 일상의 행복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며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은 더 깊고 더 단단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르신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외부에서 얻으려는 행복은 늘 변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깃든 행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삶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마음이 열려있을 때 언제든 찾아오는 손님이기도 하죠. 우리가 마음을 젊게 유지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이 주는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작은 순간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충만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설렘을 느끼고 삶의 무게 속에서도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지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보세요.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감촉, 혹은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나날이 선물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매일이 감사와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젊은 마음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며 남은 시간들을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순간으로 가꾸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만큼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